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6월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건설 관련 물가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며 공사 현장이 연이어 멈추는 등 업계 영향이 큰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주택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공공인프라 건설 현장 곳곳이 멈추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6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 관련 물가의 경우 시멘트 등의 자재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재비는 공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사년의 건설 관련 주요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의 올해 4월 기준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사비 오르는 주된 요인은 인건비가 가장 컸었어요. 한 2017년 전후에서 2020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의 이제 공사비 오르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자재예요, 자재. 인건비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자재비만큼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걸로 분석이 돼요.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공사비에 영향을 끼치자 민간은 물론 공공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르엘 현장이 공사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을 두고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착공식을 마친 GTX-C 노선은 5달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시공사의 증액 요청에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올 초 도입된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에 특약 조항 삽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 호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주택 인허가 예상 물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평균 54만 호의 70% 수준입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이후 2022년 54만 5천 호로 정점을 찍었고 2022년 52만 2천 호, 2023년에는 42만 9천 호까지 줄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결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은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한일 분양과 금융 혜택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존 수분양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대감에 일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분당과 평촌은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일산은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고양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동구는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일산 서구도 같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분당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서현과 임해동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자리한 안양시 동안구는 평촌 비산동에서 중소형 규모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기존의 집값이 비싸고 역세권에 대단지가 몰려 있었던 지역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이 우년 반영되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가치 측면에서 이점을 생각하는 지역으로 수요자 쏠림이 나타나는 일부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 가운데는 분당이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네, 송정은의 뉴스픽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죠. 아크로 리버파크의 펜트하우스를 110억 원에 사들인 주인공이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로 유명 뮤지컬 배우 홍광호 씨죠. 대법원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홍광호 씨는 전용 면적 234제곱미터 71평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습니다. 이 단지의 펜트하우스는 1,612가구 중 단 8가구 뿐인데요. 이번에 거래된 펜트하우스는 복층식 듀플렉스 구조라고 합니다. 한 필지에 2가구가 들어선 구조여서 땅콩집이라고도 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방 5개, 욕실 3개에 한강을 한눈에 내려보는 전망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크로 리버파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가 아파트 중 하나죠. 3.3제곱미터 평당 시세가 이번 달 기준으로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단지의 펜트하우스라서 1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아무래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 자금력을 갖춘 부자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3배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펜트하우스가 얼마에 계약됐냐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더 결정되기도 합니다. 비싸게 계약됐다는 건 그 아파트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최근 실제 펜트하우스들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이 펜트하우스 평면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는데요. 작년 10월 강원도 강릉에서 분양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4대 1을 기록했는데 그중 전용 100제곱미터 펜트하우스가 59.6대 1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둔산자이 아이파크도 펜트하우스로 공급된 전용 145제곱미터가 1순위 경쟁률이 무려 226.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평균 68.6대 1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정비 사업에서도 펜트하우스 인기가 높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2구역은 올해 진행된 조합원 평형 신청에서 펜트하우스 타입인 114제곱미터, 149제곱미터, 155제곱미터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홍광호 씨 외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펜트하우스 계약 사례도 잘 알려져 있죠. 유재석 씨는 서울 강남구 브라이튼 N40 펜트하우스 8가구 중 한 채를 지난해 9월 14일 86억 원대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배우 전지현 씨가 사는 아파트로 유명한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도 매물로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2022년 펜트하우스인 전용 264제곱미터 47층을 130억 원에 매수했고 2년 만인 올해 5월 230억 원에 내놓으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죠. 전문가들은 펜트하우스가 주는 상징성에 더해 높은 부가가치가 다른 매물에까지 영향을 주는 소위 낙수 효과를 퍼뜨린다며 펜트하우스의 희소성과 고급스러움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상징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정은의 뉴스픽이었습니다. 화제의 청약 일정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단지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수도권 일대 초고층 아파트부터 3,0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까지 총 3개 단지 소식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서는 최대 49층 높이 초고층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이고요.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M-1 블록입니다. 일산 호수공원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총 1,694가구의 대단지입니다. 1,694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대 49층에 달하는 초고층 단지이기도 합니다. 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A, B가 616가구, 99제곱미터 A, B가 1,075가구, 170제곱미터 펜트하우스가 3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수공원 입지와 초고층 단지 등을 고려하면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이 전체 구간은 이 공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등 본 궤도에 올랐고 고양 방송 영상밸리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지와 인접한 일산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이 바이오 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추진되고 있어 일대 가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근 교통여건으로는 이 3호선 마두역과 제1, 2 자유로 장항 RC 등이 인접했고요. 이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됩니다. 특히 프라임 커뮤니티 시설, 아넥스 클럽을 비롯해서 이 소셜 특화 시설, 이 외관과 인면 특화 건축 디자인, 조경 특화 등 이 반도건설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집약한 상품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 중 아넥스 클럽은 하층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가, 상층에는 러닝 트랙이 둘러싸고 있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 등 이 헬스 특화 시설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라운지와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등 소셜 특화 시설도 함께 구성됩니다. 또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이라는 상가시설도 함께 선보인다고 합니다. 입주민뿐 아니라 일산 일대의 다양한 배후 수요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7월 9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8년 7월 1일입니다.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모든 설명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 블록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총 740가구가 분양되는데 740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 8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 구성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 대수가 가구당 2.16대로 꽤 넉넉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82개소를 갖췄다고 하네요. 시공사는 대방건설입니다. 과천은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교육 환경과 같은 인프라 여건이 우수해서 선호 지역으로 분류되고 그만큼 집값도 상당히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이 예정돼 있고요. 이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여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사당이나 강남역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고요. 또 정부 과천청사역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입니다. 도로교통망으로는 과천 봉담도시 고속화도로, 안양과 성남으로 이동이 편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위치했습니다. 도보권에는 가련초와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있고요. 과천여고와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어서 우수한 면학 분위기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서 평촌 학원가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일대에는 넷마블과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바이오 기업 입주 등이 예정돼 있어 또 괜찮은 직주 근접 요건도 갖췄습니다. 이처럼 과천에 입지한 아파트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인근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돼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분양가가 최저 7억 6,800만 원, 최고 8억 7천만 원대에 책정돼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인근 과천 위버필드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3월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꽤나 저렴해지겠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됩니다. 분양 일정은 7월 1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매력적인 분양가 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단지는 상당한 대단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들어서는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36번지 1원에 공급되는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총 3,487가구라는 큰 규모로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일반 가구 분양수만 1,224가구에 달합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동수만 45개에 달하고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46, 59, 74, 84, 99제곱미터 등 다양한 전용 면적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합니다. 이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인데요. 대우건설과 함께 GS건설, SK에코플랜트가 함께 참여합니다. 해리스톤이라는 단지명도 문화유산을 뜻하는 헤리티지와 석조를 뜻하는 스톤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세 개의 건설사가 지닌 고유의 헤리티지를 단단하게 융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이기에 거주 의무기간 없고요. 전매 제한 1년입니다.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 평당 평균 3,5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10%인데 1차 계약금 2천만 원만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요. 1개월 뒤에 1차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완납하면 됩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도로교통도 성남 IC, 송파 IC,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인접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성남 북초, 단대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요. 수정도서관과 경기 성남 교육도서관 등의 교육 인프라를 누리기에도 편리합니다. 쇼핑시설로는 이마트와 세이브존 등이 가깝고 수정구청과 성남지원 등의 행정시설도 인접했습니다. 이 산성역 인근은 또 다양한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단대공원을 비롯해서 희망대공원, 양지공원이 가깝고 남한산성이나 검단산 이용도 편리해서 그린라이프 누리기에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분양 일정은 앞선 두 단지와 동일하게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 1일입니다. 분양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습니다.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요. 서울은 14주 연속 매매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부산 등 주요 광역시조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강세만 이어지고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지난주 84곳으로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이 반면 보합 지역과 하락 지역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0.07% 상승세가 유지됐는데요. 서울은 0.15%에서 0.18%로 상승폭이 또다시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5%의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상황인데요. 거래 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 가격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인근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까지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17% 올랐습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단지들이 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성동구는 행당과 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8%, 용산구는 이촌 문배동 위주로 0.31%, 마포구는 공덕과 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0.31% 올랐습니다. 이 마용성 지역 외에도 광진구가 구의와 자양동 위주로 0.29%, 은평구는 응암과 진관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3%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도 강북과 동일하게 전주 대비 0.18%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서초와 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0.29%, 영등포구는 당산과 물레동 역세권 위주로 0.20%,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0%, 강서구는 화곡 염창동 위주로 0.18%, 강동구는 고덕과 명일동 위주로 역시 0.18%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6%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폭과 동일합니다.
중구는 운서, 운남동, 영종 국제도시 위주로 0.24%, 부평구는 십정, 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0.07%, 미추홀구는 관교와 도화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06%,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와 연수, 청학동 내 역세권 단지 위주로 0.05%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도 지난주와 동일한 0.02%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는 가운데 과천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부림과 벼량동 위주로 0.38%, 성남 분당구는 구미와 서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3%, 성남 수정구는 창곡과 고등동 교통 호재가 있는 신도시 위주로 0.10%, 안양 동안구는 관양과 호계동 위주로 0.09%, 수원 장안구는 천천동과 정자동 학군지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이 반면 지방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방 중 5대 광역시는 전주 대비 0.07%, 세종은 0.13%, 8개 도는 0.04% 떨어졌습니다. 부산과 대구는 지난주 하락폭과 동일한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1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경우 지난주 하락폭인 마이너스 0.04%보다 0.09%포인트 키운 마이너스 0.1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만이 유일하게 하락이 아닌 보합세를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매매 가격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 가격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울의 경우 58주 연속 전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벌써 만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 상승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9%, 인천은 지난주와 동일한 0.13%, 경기도 역시 전주와 같은 0.07%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역 내 선호단지 중심으로 입주 가능한 매물의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희망 가격 수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기 수요가 인근 단지로 이전되는 등 서울 전체 전세가 상승폭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23% 올랐습니다. 최근 은평구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은평구는 녹번과 불광동 신축 위주로 0.35%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이어 성동구는 금호동 사가와 옥수동 위주로 0.30%, 중구는 신당동과 황학동 위주로 0.29%, 마포구는 도화동과 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8%, 종로구는 무학과 창신동 위주로 0.26%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0.16% 올랐습니다. 동작구는 흑석과 사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4%, 구로구는 구로와 오류동 준신축 위주로 0.22%, 관악구는 봉천과 신림동 위주로 0.21%, 영등포구는 신길과 영등포동 위주로 0.20%, 강서구 내발산, 염창동 위주로 0.18%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 0.13% 올랐습니다. 전주와 같은 상승폭입니다. 중구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운서와 중산동 위주로 0.19%, 미추홀구는 도화와 용현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0.18%, 서구는 청라와 당하동 정주여건 양호단지 위주로 0.18%, 남동구는 9월과 남촌동 대단지 위주로 0.14%, 부평구는 구산과 갈산동 위주로 0.10% 올랐습니다. 경기도도 전주와 동일한 0.07%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양과 비산동 위주로 마이너스 0.19%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광명시는 일직과 철산동 신축 소형 규모 위주로 0.28%, 시흥시는 논곡과 하중동 위주로 0.26%, 성남 중원구 여수와 은행동 역세권 위주로 0.20%, 부천 오정구는 여월과 원종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0.19% 올랐습니다.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아파트 전세 가격, 수도권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졌는데요. 대구는 전주보다 0.09%, 광주는 0.02%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8%, 8개 도는 마이너스 0.03%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강원과 충북, 전북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전세 가격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기 매물들은 씨가 말랐다고 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거기에 대기 수요는 주변 단지로 퍼져나가면서 전세가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인근 단지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방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 등을 초래한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